빅테크들이 543조 원을 동시에 베팅했다는 뉴스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GPU 주문이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걸친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전 세계 가장 큰 기업들이 확신하고 움직였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거대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결국 엔비디아가 있다. 오늘은 왜 지금 엔비디아를 팔면 오히려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빅테크들이 왜 54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지,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를 40분 동안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한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가장 간단하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AI 모델도 연구 인력도 아니다. 바로 계산력, 연산 능력, 즉 컴퓨팅 파워다. AI 모델이 발전할수록 필요로 하는 연산량은 제곱 단위로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그 요구량은 과거와 비교도 안 된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연산량과 지금 2025년 기준 GPT-5 수준의 연산량을 비교하면 몇십 배 이상 올라가 있다. 그런데 AI 기업들은 더 크고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매년 기존 연산력의 몇 배를 요구한다. 이 말은 결국 GPU 수요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543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발표한 AI 인프라 구축 계획 규모를 합친 금액이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뿐 아니라 사우디와 UAE 같은 중동 자금, 그리고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핵심 포인트는 이 투자금의 방향이 90% 이상, 결국 GPU 기반의 AI 인프라 확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만약 이렇게 많은 돈이 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엔비디아 주식은 이미 고점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 매출은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 더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엔비디아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발생한 매출이 아니다. 시장이 보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빅테크들이 구축해야 하는 초거대 데이터 센터 규모와 그 안에 들어갈 GPU 물량이다. 다시 말해 지금 반영된 것은 아직도 전체 투자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AI 인프라의 수명이다. GPU는 완제품처럼 10년 쓰는 제품이 아니다. AI 모델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더 빠른 GPU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현재 장비는 23년 내에 교체될 수밖에 없다. 즉, 엔비디아는 단순히 초기 인프라 구축 수요만 먹는 것이 아니라 리프레시 수요까지 가져가게 된다. 이것은 과거 서버 시장이 성장하던 시기에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반복되는 사이클이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전 세계 국가 정부들이 AI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그 자체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의 움직임이 빠르다. 일본은 공공기관용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수십조 원을 집행했고,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사우디와 UAE도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GPU 공급의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엔비디아의 수요는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경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경쟁사가 없지는 않다. AMD의 MI300 시리즈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인텔도 가우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생태계다. 엔비디아 CUDA 플랫폼은 단순히 GPU 드라이버가 아니다. 전 세계 AI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컴퓨팅 언어이자 연구 환경이다.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엔지니어 교육,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호환성, 기업 내 기존 모델 구조까지 모두 재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AMD나 인텔을 파트너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엔비디아를 대체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구조는 마치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iOS와 안드로이드가 고착화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위험이 없는 완벽한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다. 각국 정부가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특정 국가의 GPU 판매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리스크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이 빠져도 전 세계의 AI 성장 속도가 그 이상으로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 이후에도 매출 전망을 오히려 상향했고
중동과 아시아, 유럽의 수요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엔비디아 팔면 큰일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엔비디아에 반영된 것은 앞으로 벌 AI 매출의 절반도 아니다. GPU 수요는 이미 폭발 단계이며 빅테크들의 543조 원 투자 계획은 아직 집행 초기다. 2025년, 2027년 사이에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라운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은 더 많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뿐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AI PC, AI 서버용 소프트웨어 판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매출은 해가 갈수록 비중이 커질 것이고 이는 매우 높은 이익률을 가진 사업이다. 현재의 GPU 매출은 앞으로 펼쳐질 엔비디아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AI 1차 폭발기를 지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은 기업들이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경쟁 단계이고 다음 단계는 각 산업에 AI가 적용되며 발생하는 실제 비즈니스 전환 수요다. 그 단계에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만약 2단계까지 성장한다면 지금 시점은 결코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초입이 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다.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고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혁명의 중심에 있다. 빅테크들이 543조 원을 동시에 베팅한 이유는 단순히 GPU가 좋아서가 아니다. AI 시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를 섣불리 파는 것은 오히려 향후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시장은 더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 빅테크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들어간 상태다. 지금 중요한 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있다.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를 팔면 큰일 나는 이유다.